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오늘 95번째 보니까 이사네요. 이사. 요즘 가을철 이사 자주 하죠. 오늘은 이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감기가 있어서 그런지 오늘은 책 내용을 또 언젠가처럼 본문 내용을 전자책 이북에 있는 그분의 목소리로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95. 이사. 이사의 글자를 보면 두 글자 모두 옮긴다는 뜻이다. 즉, 옮길 이자, 옮길 사자 혹은 고을 이름 사자다. 그러고 보면 고을을 옮기다. 고을을 옮겨가다. 뭐 그런 뜻인데. 통상 이 사자는 잘 쓰이지 않는데 다만 맹자의 3사에서 그 단어를 볼 수 있다. 이는 맹자의 모친이 자식의 교육을 위해 3번이나 옮겨 다녔는데 이를 3사라 불렀다. 통상적으로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성장하는데 어릴 때는 부모랑 살다가 결혼과 동시에 분가해서 첫 사는 곳을 정하고 다시 거처를 옮기는 게 첫 이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사하는 이유는 대개 인간이 성장하니 무언가 갑갑하고 그러다 옮겨가는 거다. 이처럼 이사를 할 때 첫 번째 집 선택 기준이 내가 들어가 보고 일단은 편안해야 한다. 갑갑하면 안 된다. 사람이 기어나가고 기어 들어와도 내 집이 최고라 하지만 이는 일단 자기 집이 되고 나서다. 본인 집이 되기 전에는 아니다. 그리고 이사하고 나서 집안에 이것저것 좋은 그림이다 뭐다 해서 많이 걸어놓지 마라.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름 기운이 있으니 본인 질량이 작으면 그런 것들에 치여 아프거나 집안 가장의 일이 안 풀리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방위인데 우리 조상들은 구중법에 의해 나이별 호불호 방위가 있다고 봤다. 이는 천지 대자연의 위치에 따라 즉 태양의 움직임, 별자리 위치에 따라 기운이 달라지므로 그것을 잘 파악해서 본인에게 맞는 방향을 선택해서 이사를 가곤 했다. 그런데 어느 방향이 좋아서 다시 그 방향으로 가려면 9년이나 기다려야 했다. 예를 들어 동쪽으로 가니 기운이 좋아서 하는 일마다 일이 잘 풀려 재물이 불어나고 가정이 행복했다면 다시 그 동쪽의 기운을 받고 싶으면 최초 이사한 해 다음 기준으로 9년째 다시 동쪽으로 가야 한다고 봤다. 그래서 구중법이라 불렀다. 그런데 이 이사 방위법이 맞나 안 맞나 떠나 한 번쯤 내 일이 안 풀리면 그렇게 방위를 따져서 이사를 해봐도 손해가 있을까 싶다. 우리나라 모 대통령도 어느 쪽으로 이사 가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었고 조선조 왕들도 병이 들면 최후 방편으로 치료차 궁을 떠나 왕자의 집에 가 잠시 머물렀듯이 만약 어떤 사유로 이사할 형편이 안 되면 집안의 가구 배치나 인테리어를 다시 해보라. 그러면 집안의 기운이 새롭게 돌아 막혔던 기운이 풀려 내 일이 잘 될 수 있다. 다음 표는 구중법에 의한 나이별 이사방위 조견표다. 96. 자, 잘 지켜봤나요? 우리가 가을철 이사를 하는데 아까 책에도 나왔다시피 구중법. 오늘 제 책에도 책 가진 분들은 그 구중법에 약간 표가 있지만 과연 구중법이 뭔지 한번 다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중법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뭐냐면 한번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통상 남자 나이 보면 1살, 2살, 3살, 9살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40이다 하면 이분은 원래 40대 나이에 이건 매년 바뀌지 않습니다. 내 나이에 따라 바뀌지. 원래 뭐 2019년은 또 표가 다르고 2019년은 뭐 표가 달리는 게 아니고 이 표는 맨날 그대로인데 다만 나이가 남자 나이 기준으로 40이고 41이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원래 어떤 분이 40이면
자, 우측으로 봤고요. 남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 자기 집을 상징으로 철록, 하늘에 있는 녹을 밟을 수 있다. 길방이잖아요. 그 북쪽으로 이사가면 흉방이에요. 안성, 뭐 안 좋다. 식신은 이제 재물이 도는 방향이에요. 이분은 서남쪽으로 가면 좋다. 징파, 어떠한 그 싸움에 끄달려서 동쪽으로 가면 그런 영이 있고, 그 다음 귀신이 끌려는 동남쪽, 합식, 식사가 이제 합이 들어가 있다 해서 중앙 쪽으로 좋고, 그 다음 진귀, 흉방, 서북은 안 좋고, 관제수가 들어는 좋다는 것은 바로 내가 마이너스 40살 분들이 내가 뭐 진급이 안 된다. 그러면 서쪽으로 있어가면 관수가 내가지고, 그 다음 그는 동북쪽으로 가면 뭐 흉방 위에 이제 퇴식 재물이 없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조항이라 나오는데, 그럼 조항이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동서남북을 따질 때 가운데가 조항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한 말씀 드렸다시피 이 조항이라는 뜻은 가운데라는 뜻이 아니라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중심. 우리가 어떠한 곳에 생활을 하는데 이 동네의 중심이 뭐냐? 요즘은 이제 통상 역을 중심으로 많이 그 발달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관공서를 위주로 많이 발달됐고, 이 조항이란 말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떠한 데가 서울을 따지면 어디가 중심일까요? 시청일까요? 그럼 경기도의 중심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분이 조항으로 가면 그러면 그 동네의 중심으로 가면 좋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나이가 만약에 50이다. 그러면 이번에 내가 뭐 좀 돈이 잘 안 풀린다. 좋은 반은 동북 방향이 좋고, 예를 들어 내가 뭐 진급하고 싶다. 그러면 이 관인수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서북은 좋다. 바로 이거는 해석을 뭐 내가 망하고 싶다. 그럼 오기가 있는 방향으로 이사가면 동쪽으로 가면 그렇죠. 그때 어른들은 이와 같이 나이별로 이 1, 2, 3, 4, 5, 9가 있잖아요. 그럼 다시 10이니까 구중법이 9가지 아까 책에도 나왔다시피 어떤 사람이 동쪽으로 가서 어떤 기운을 받았다. 그럼 내가 다시 동쪽으로 가서 기운을 받으려면 9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구중법이 됐고, 그럼 여자는 어떻게 될 건가? 이 남자 나이인데 여자는 남자의 나이에 하나씩 보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1이면 여자는 2세부터, 요거는 여자 3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거는 여자 11세 이런 식으로. 그러면 81세 되면 뭐냐? 바로 81세 다음에 여기는 다시 82세, 83, 84 이렇게 쭉 해야 하면 된다. 이와 같이 어른들은 이와 같이 방위를 보고 이사를 갔다. 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사 가는 날이 어떤 날이냐? 이사 가는 날이 바로 손 없는 날을 이사로 간다고 했는데, 손이란 말은 귀신이거든요. 어제 말했다시피 여기서 방위가 있다. 그러면 귀신이 음력 기준으로 끝자리 1, 2면 이게 동쪽에 있다는 거죠. 동쪽. 그 다음 3, 4는 남쪽. 그 다음 5, 6은 서쪽. 그 다음 7, 8은 어디죠? 북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9, 10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 없는 날을 바로 끝자리가 9, 10이다. 그래서 이 날이 이사를 갔다. 음력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럼 이사를 갈 때, 집을 선택할 때 어제도 잠시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집을 고를 때는 한 번에 가서 딱 고르지 말라는 거죠. 한번 또 밤에만 가지 말고 낮에도 안 가보고 밤에도 안 가보고 한 최소한 3번은 가보고 내 마음이 들면 그때 행동을 옮겨도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안 풀린다면 아까 이와 같이 방위표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이에 맞는 방향으로 이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천지 사람이 삼위일체가 참 궁합인데 우리가 한 터에서 전기를 다 받으면 또 다른 전기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래같이 이사를 가서 그 지방의 길을 받으면
또 그 길을 받아 또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사갈 형편이 안 된다. 이곳에서 끝까지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책에도 나왔다시피 인테리어를 한번 바꿔보라는 거죠. 집안의 어떤 과거 물건들은 다 좀 버릴 것은 버리고 또 가구 배치도 새롭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부부 침실이라면 그 부부 침실도 애한테 주고, 애는 또 어른들은 애 방에 가서 또 한번 바꿔보고, 거실에 있는 또 가구도 한번 바꿔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옛날에 왕들도 나중에 병이 들면 치료차 어떻게 한다 돼 있죠? 바로 궁궐을 떠나서 자식, 즉 옛날에는 왕자라 하더라도 궁궐에 살 수는 없었죠. 왕자들이라도 결혼하면 궁을 떠나 바깥에서 생활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통상적으로 일이 잘 안 풀면 이사하는 것도 참 괜찮습니다. 근데 아까 이어서 말하자면 일이 안 풀 때면 나의 가구도 나의 집 인테리어도 한번 바꿔보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과거에 역대 모 대통령도 서대문구 살다가 안 돼서 저기 일산에 가서 거기서 대통령 당선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이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이 안 풀릴 때는 이사를 한번 가봐도 좋고, 또 이사 갈 형편이 안 되면 내부 집안의 인테리어도 한번 바꿔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중법 보는 방법을 설명드렸죠. 이 표를 잘 갖고 있다가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러면 어디로 갈지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가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서쪽으로 외국에 유학 갈 수밖에 없고 남쪽으로 어떻게 직장 따라 갈 수밖에 없다. 그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방향은 한 고장의 한 도의 기준으로 하는 거지, 저 멀리 뭐 몇십 리나 벗어나는 것은, 큰 강을 지나는 것은 그거는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이 구중법도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한 동네에 살 경우에 어느 방향으로 좋을 건가, 그런 방향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이사가 내가 서울 살다가 부산 가는데 그럼 방향이 안 좋다고 안 가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기 동네에 한 30리 정도를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는 이런 식으로 바꿔도, 그런 식으로 택해서 가도 좋다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곧 지금 이사를 많이 하는데 방향 잘 한번 따져봐 보시고, 손 없는 날은 음력으로 끝자리가 9, 0이다 생각하고 편안스럽게 마음을 먹고 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